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목이 누가 모범적인 이주자인가? 한국사회 이주민 제작 영화와 정동의 인격의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이주자들의 정서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정서가 구성되어지는 주로 미디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주류라든가 여러분 TV에서 최근에 뭐 러브 인 아시아도 장수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요즘에 다문화 고부 EBS 하는 프로그램 이주자가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나오고 있고 동시에 최근에는 비정상 회담 같이 그 백인 남성 중심으로 그 지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주자에 대해서 더 알고 있는가, 더 잘 알게 되었는가, 또 이주자와 어떤 높은 수준의 시민적 정체성에 다다르기 전에 그들의 정서가 구성되어지고 그 정서를 구성하는 관리 규칙 안에 이주자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좀 토론하고자 제가 잠시 발표를 할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 56쪽에 보면 뭐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되게 안 보이긴 하네요. 여기 있으니까. 한 조선족 이주자가 이제 쓴 얘기인데 조선족 여성들이 느끼는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한 것 같아요. 4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비록 언어는 통했지만 조선족의 특유한 억양 때문에 주동적으로 말을 하거나 또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이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외국인인가 봐 하면 손가락질 할까 봐 일부러 꺼버리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전화해주곤 했습니다. 한국은 자민족 중심주의가 너무 강하고 제가 이거 윤색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인을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외국인을 무조건 동정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이주 여성도 하나의 개인으로서 강한 의지, 신념, 능력, 자존심 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살다 보면 저는 항상 관심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길을 지나갈 때마다 동네 아줌마들은 벌교 아줌마네, 며느리라네, 중국에서 왔다네, 한국말은 잘한다네, 요리할 줄 몰라서 남편이 다 한다네, 인사성이 없다네 등등 말로 수근거리면서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시장으로 가거나 쇼핑할 때 심적으로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즉 물건을 고를 때 항상 이건 중국산이 아닙니다. 안심하고 사세요. 이런 말을 한답니다. 제가 중국 사람인 줄을 모르니까 그런 말 했겠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꼭 말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비록 짝퉁으로도 유명하고 일부 사실이지만 모든 중국산이 다 짝퉁이고 품질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백화점이나 큰 슈퍼마켓에서 산 물건은 품질이 최고입니다. 다만 한국 보따리 장사꾼들이 짝퉁 시장에서 제일 싸고 품질도 안 좋은 물건만 들여와서 판매한 탓으로 중국의 이미지만 깎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3년을 살아온 경험으로 얻은 지혜는 하루빨리 표준어를 배우고 서울 억양을 따라잡아야 하고 한국 문화, 풍속, 음식, 감정, 분위기 등을 배워서 한국 사회와의 트러블, 남편, 시댁 식구들과의 트러블을 조금씩 줄이면서 없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성의 서사가 가장 전형적인 결혼유지 여성들의 서사죠. 어렵다, 차별받는다,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한국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어떤 말투, 얼굴색, 화장과 옷, 스타일,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문화적 표식을 없애나가면서 나의 문화적 차이를 삭제시켜 나가면서 이 적응과 동화라는 의무화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주자들의 아주 당연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자들의 감정 상태는 늘 긴장되어 있고 이들은 주류를 모방하면서 생존의 규칙을 배워나갑니다. 그 주류를 되게 관찰을 많이 하시죠. 어떻게 말하나? 한국 여성들이 어떻게 입나? 어떤 때 웃고 어떤 때 슬퍼하는 표정을 짓나? 이런 상황으로 이주자들은 주류 사람들의 정동과 감정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위 유익국 거짓의 인종적 에티켓을 배우거나 받아들이면서 복잡한 인종 구성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가나 주류 언론에 의해서 이주자의 재현에 너무 익숙한 지금 시대가 됐는데 이 이주자의 재현이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가, 이주자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연구가 해왔다면 저의 관심사는 이주자에 대한 문화적 재현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들을 동원과 또는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 이주자가 지녀야 될 특정한 감정규칙 또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감정적으로 바보가 아니려면
이런 방식으로 웃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일종의 감정의 통치 체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주자들도 최근에는 2000년대 이후에 자기 표현의 하나로서 이주자가 주도하여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주자와 함께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이주자 자기제작 영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주자 자기제작의 영화는 주류 문화와 좀 주류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감정과 정서의 규칙에 대해서 항상 대안적이거나 대항적이거나 저항적인가?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주자는 문화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주류의 감정 규칙이 요청하는 이주자의 모습을 또 내재화하고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생존의 가능성을 확장시켜내는 것이 이주자들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주자 영화를 분석하는 이주자가 등장하는 주류 영화를 분석하는 또는 이주자가 등장하는 많은 문화적 텍스트를 분석한 사람들이 하였던 방식은 이주자는 항상 주류의 지배자의 질서와 관용이란 틀 안에서 재현되어지고 이주자들이 재현되어진 방식은 고난, 사고, 죽음, 범죄의 극단적 약상과 불법이라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재현되고 이주자는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로 됩니다. 많이 울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고생스러운데도 해맑은 웃음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정화된 주체로 그려내고 있는데 이러한 그 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기존의 이주자 미디어 및 영화가 이런 장르적 성격이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분석은 많이 해왔지만 어떻게 이주자를 다루는 미디어나 텍스트가 이주자 정동의 규칙을 생산하고 유지하고 변화시켜내는 매체로 작동해야 하는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까 문강용주 선생님의 발표에서 푸코를 언급하면서 일종의 그 푸코의 통치성의 행위로서 이제 이 conduct of conduct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룰을 주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은 뭐 강압과 억압의 통치 체제가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 스스로 이런 방식으로 행위하고 표현하고 어떤 특정한 욕망과 특정한 형태의 행위들과 언어들을 스스로 내재화하여 자기개발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정서적 통치 체제가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주자 이 정동과 이 문화 텍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그 신자유주의가 자기개발 주체로 우리들을 구성해내왔던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적 자본축적 체제에서 이주자 스스로도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주류의 규칙과 감정 질서를 배워나가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레이머스 자이아스가 미국의 그 이주자 인종 그 구분에 대한 어떤 그 에트노그래프에서 도시 이주자들이 감정과 행동의 규칙을 정동의 규칙을 배워가 나가는 과정을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과의 관계성 속에서 분석합니다. 신자유적 자본축적은 모든 개인에게 자기 책임의 정치학을 활성화시키고 적절한 공적 태도를 갖추기 위한 자기 통제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식인들도 무모하게 화내면 촌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 드러내면 진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통제의 미덕을 강조해야지만 세련되고 마케터빌리티가 높은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시골스러운 시골풍의 감정 체제를 갖지 않은 이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팔릴 수 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 감정적 스타일과 미덕을 학습합니다. 특히 이주자와 같은 소수자들은 시장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내가 이민한 사회에서 시민 또는 사회적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의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신문당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측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주자와 선주민, 범주가 다른 이주민들 간의 위계화된 공간에서 감정 실천을 한다는 것은 내면적 신념 체제를 드러내기보다는 적절한 이주자, 모범적인 이주자에 부관되는 외연화된 행동이나 규범적 태도를 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자는 유입국에 오면서 감정의 규칙들을 배우고 실행하면서 주류 선주민의 감정체제의 위계구조 안에 편입되죠. 어떤 감정을 어떤 맥락에서 표현하는가는 이주자의 범주, 인종, 젠더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어지고 우리는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감정지성,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를 확보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퍼포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주자가 그의 감정지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최적의 이주자 상품과 인격을 갖춘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들을 환대로 포용하면서 모범적인 이주민이라고 부르고, 이주자들이 감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느끼거나 불충분하다라고 느끼면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주자가 너무 이상스러워도 안 되고 공격적 성향을 보여도 안 되고 완고해도 안 되고 자기 문화적 전통에 너무 집착해도 안 되고, 이것이 곧 부도덕함, 부적합성, 무능력이라는 의미로 곧잘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주자들이 이런 방식의 주류 문화에서 만들어지는 이주자의 어떤 정동적 인격이라는 것들을 계속 학습하면서 자기의 삶 안에서도 이런 식의 정서관리 체제를 하나의 통치규범으로, 스스로 자기 통제의 규범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들이 직접 생산한 이주자 영화는 사실은 주류 미디어가 이주자에게 행사하는 감정 규칙과 통제라는 권력을 사실 많이 파편화시키기도 하고 희석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주자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영화가 아니라 이주자가 어쨌든 참여해서 만들어낸 영화 3가지를 보여줄 텐데요. 잠깐 보여드릴 텐데, 한국에서 이주자 영화가 등장한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시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2004년 때 그때 우리 산업 연수생제들 폐지하고 고용허가제가 들어가면서 380일 동안 이주자들이 농성을 명동성당에서 벌였죠. 380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활동가들이라든가 미디어 액티비즘 하는 사람들, 또 노동조합에 있는 분들과 같이 규합해서 이제 미디어 액티비즘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된 상황이니까 이런 농성장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문화교육의 일원으로 미디어 교육을 하면서 MWTPD가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1차 단계의 이주자 재현 영화고요. 이거의 결과물로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은 스탑 크랙다운의 뮤직비디오인데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이주자들의 자기 재현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자신들의 노동권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요구, 구체적인 बुवा आरामै हुन्छ मेरो ठिकै छ म 2-4 दिनपछि पैसा पठाउँछु के चिन्ता गर्नु पर्दैन है त 사장님도 참 미안해 죽겠네요. 자정 시간이 넘어야 나의 일이 끝나네.
아이씨. 오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그동안 밀린 내 월급을 주세요. 날 욕한 거 참을 수 있어요. 내 월급만은 돌려주세요. 돌려줘! 뭐 익숙한 그 드라마라기보다는 어떤 당시에 구체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이주 노동자라는 개념 외에는 다른 다중적 정체성을 드러낼 여유조차 없었던 그 당시에 이제 노동권에 대한 그런 영화들이 주로 있었다면 이런 영화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편인데 이제 초반에는 주로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 미디어 활동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2006년에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하면서 결혼해주자 중심의 이제 이주자 정책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많이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관련 이 영화들을 제작하는 그런 워크숍들이 많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이 참여해서 활동가들이 이것들을 이제 가리키고 배워서 이렇게 만들어낸 영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울국제영화제에서 나온 이주여성 영화제작 워크숍인데요. 이러한 이주여성 영화제작 워크숍을 통해서 또 만들어진 영화 중에 가장 안 지루한 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데 좀 지루한 영화 많습니다. 예. 그 주로 이주 여성들이나 이런 이주자들이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 때 셀프 카메라 형식이라든가 증언 필름들을 주로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주 여성의 와 활동가가 함께 만든 제목이 이게 뭐였더라? 당신에게 듣기 싫어도 끝까지 들어야 하는 노래.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레이디야. Come on. 필리핀에서 왔어. 한국신 왔어. Chill. Come on, come on. 나 부른다. 노래 부른다. Come on, come on, come on.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내 노래를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내 노래를 들어봐.
어떤 부분에서 그 요즘에 과도하게 많이 재현되는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은 그 여성의 재현이 그 여성의 현실인가? 물론 아니라는 거 다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한국인이 원하는 적절히 통제되어지고 적절히 도구화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이주 여성. 그래서 이주 여성들의 재현에 있어서는 항상 어떤 부분에서 가정 영역에서 그들의 그 유일한 퍼블릭 스페이스는 가족이고 거기에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감정 가행 상태에서 웃고 고향의 가족을 그리워하고 그렇지만 한국에서 적절히 국가나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다문화 가정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생활문화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믹스 블러드 아이들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이라든가 재생산활동과 출산, 육아라는 한정된 영역 안에서 일단 트랙을 가면 당신은 잘 적응한 모범적인 이주자가 될 거라는 그래서 국가적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주 여성들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정서 안에서 이주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한쪽으로 많이 몰고 갔다고 분노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이 이런 이주자의 모습을 나에게 기대한다는 것이 이들의 감정과 행동 규칙을 정하는데 매우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레이첼 씨가 이제 각본을 쓰고 뮤직비디오한 이 영화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주자의 젠더 수행성밖에 보이는 것이 없죠. 어떻게 젠더를 수행하고 어떻게 처음에는 레이첼 씨가 이주 여성이 담당해야 할 가족 내 성역할이나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날씬한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의 여성성, 엄마로서의 적절한 공적 몸을 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인칭 그 하자의 셀프 카메라 형식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카메라를 들면서 열등하고 부족한 한국인이라는 감정에서 새롭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어떤 자기 재현의 통로를 갖게 되지만 국가, 민족, 소속의 커뮤니티에 대한 급진적인 해석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재현이 사적인 영역에서의 정의, 저스티스를 구현하려 애쓰지만 어떤 부분에서 주류 프레임이 구성한 그러한 그 감정과 정서에 기생하거나 타협하는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최근에 등장한 모바일 핸드폰 필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본다기보다도 영화라기보다는 이주자 영상 제작단체인 지구인의 정거장의 김희찬 선생님이 이주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주자들이 요즘에는 이주 환경이 더 나빠졌어요. 농어촌 분야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화장실도 없고 어떤 부분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빈번하고 제대로 이주자의 재생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음식도 제공하지 않고 주거지도 제공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주자들이 급증하니까 이것을 그 노동 관리를 하는 근로감독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진정합니다. 그럼 근로감독관이 안 봤으니까 난 모른다 하니까 처음에는 증거를 잡아오라는 개념으로 자기네들은 모바일 폰을 받고 카메라 들이대면 또 맞고 그러니까 모바일 폰으로 이제 자신들의 일터를 생생하게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바일 핸드폰 필름이라는 장르로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핸드폰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편집 없이 계속 한국인의 개입이나 특별한 형상의 서사가 없는 일터를 하나의 씬으로 잡아서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영화들은 한국의 작업지시 명령이나 욕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주자와 한국인의 상호작용, 이주자끼리 주고받는 대화나 노동과정들이 그대로 나아가 있는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이주자의 노동의 현실을 아까 스타 크랙다운한 뭐 월급날처럼 적나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이 없다라는 거예요. 개입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잠깐 보고 시간 많이 지났죠? 이거만 빨리 보고 되게 어지러운 필름이니까 미리 사전에 뻥뻥하게 야 이거 직분해. 형님 밥 없어? 집 없어? 밥 없는 거왜 나한테 얘기해? 이제 얼굴 주가 다 줬어. 어디 가? 여기요. 네가 마음대로 갔잖아. 일하라고.
이거 좀 긴데요. 꽤 지나가면 좀 화면이 좋아집니다. 근데 시간상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불 좀 잠깐 켜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사실 영화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화라고 할 수 없지만 재미있는 현상은 이게 이주자들의 억압적인 현실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화를 계속 보고 있으면 기존의 미디어에서는 뭐 그 이주의 노동자들이 각본을 써서 한 미디어에서는 한국인 고용주가 노동 명령을 하고 그들 앞에서 순종적인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이주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한국인 고용주는 여기 외에 쓰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이걸 보고 있자면 그 다음에 조금 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영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코즈모폴리탄적인 지위를 가시합니다. 문화 지위를. 당신이 나의 고용주지만 당신은 문화적으로 너무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서 보여주고 있고 이 짧은 영상에서도 그 이주자는 아주 정교하고 주조된 영화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정치적 기획이나 어떤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관객들은 이걸 보고 있으면은 그 현장에 그냥 초대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미리 각본도 없기 때문에 현장에 초대되어지면서 내가 이곳에서 일한다면 내가 이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이주자에 대해서 익숙한 사회적 상상력을 많이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자가 쉽게 통제되거나 그렇다고 집단적으로 저항하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주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가 배경음악이 없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한류 배경음악 너무 많아서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배경음악은 장소성을 삭제시킴으로써 강력한 감정 효과를 오히려 전치시켜서 특정한 나래티브를 구성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배경음악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정체성을 탈각시키는 효과를 갖고 오는데 이런 영화에서는 이주자의 모국어, 영어, 혼종된 소리, 욕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지면서 오히려 오늘 여기에서의 삶의 문제는 이주자도, 선주민도, 고용주도, 영화를 보는 모든 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영화가 최근에 만들어내는 이런 영화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주자 영화를 분석함으로써 이주자 영화가 결코 대안적이거나 저항적이거나 대안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자 영화를 통해서 한국인과 이주자가 어떻게 조우한다라는 이 관계의 어떤 특정한 성질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우리는 이주자 영화를 통하여 사실은 주류의 감정과 문화 체제를 파편화시키고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그 가치 정치학에 대응하는 이주자 또는 그것에 동참하는 현 선주민의 어떤 참여적 가능성을 확정시켜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